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이 처한 딜레마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최강욱 피고인, 참 지위가 여러 가지입니다. 열린민주당 대표이기도 하고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합니다. 최강욱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6월 2일 날 있었군요. 6월 2일 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최강욱 피고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강욱 피고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조국 정경심 부부의 아들, 이 아들이 최강욱 씨가 변호사로 있던 그 로펌에서 허위로 인턴 증명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것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아들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다. 대학원 입시에는 붙었죠? 그 연세대. 근데 거기에 활용됐다. 이것이 업무방해다. 이런 혐의입니다. 업무방해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해서는 두 번 인턴 증명서, 허위 인턴 확인서가 발급이 됐습니다. 첫 번째 건은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이때까지 매주 2회. 그래서 총 16시간 인턴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면 거의 거의 40주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매주 2회를 16시간을 했다?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나눠보면 1회에 한 15분도 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글쎄 인턴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무슨 번역일 같은 거 도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한 15분 정도도 안 했다. 이 자체도 모순적인 상황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인턴 확인서고요. 두 번째 인턴 확인서는 기간이 똑같은데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 1월 10일 요거는 똑같은데 시작한 거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이때는 따져보면 46주입니다. 46주에 매주 8시간씩 해서 368시간을 했다. 그러니까 기한은 한 3달 정도 기한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매주 2회에서 주당 8시간으로 이렇게 늘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총 16시간에서 총 368시간으로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은 2017년 10월이고, 그러니까 이건 끝나자마자 발급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018년 2월 28일 날 끝난 거로 돼 있는데, 실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은 2018년 8월 7일입니다. 8월 7일.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 최강욱 씨는 어떤 입장을 보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일에 문자 메시지로 최강욱 씨가 정경심 교수한테 아들이 대학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요게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있는 얘기고요. 이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대학원에 합격을 했고, 자, 근데 이런 기소 내용을 가지고 올 초죠 1월 달에 검찰이 전격 기소를 했는데 이때 검찰 학살 인사 때문에 취임을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부분을 이 기소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송경호 3차장 검사를 한테 얘기를 해서 3차장 검사 전결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파동이 있어요. 이른바 검찰 기소 파동 비슷한 이런 파동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자마자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1월 22일에 브리핑을 합니다. 최 비서관은 왜냐하면 이 당시에 최강욱 씨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인턴 활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다. 요렇게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위해서 브리핑을 기자들한테 해줬습니다. 이거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자기가 뭘 알아서가 아니고 최강욱 비서관으로부터 그렇게 들어서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작년에 검찰이 확인서를 요청했을 때 이에 대해서 최강욱 비서관은 서면 진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내가 분명히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그리고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6월 2일 날 갑자기 진술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느냐? 두 번째 인턴 확인서라는 거 2018년 8월 7일 날 발급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발급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급해 준 적이 있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검찰이 2018년 확인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현재 열린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2017년 10월과 2018년 8월 달에 두 차례 인턴을 한 것을 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본인이 발급해줬다. 날인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2018년 8월 부분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꾼 것이죠.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입장을 바꿨네? 이래가지고 재판부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러면 2018년에 확인서 이걸 했던 2018년에 이거는 아는 바가 없다는 거 요거는 증거로 채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허위 인턴 확인서를 두 번 발급한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거는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는데 2018년 8월 거는 본인이 아는 바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요거는 증거로 두 번째 거는 입장을 바꿨으니까 증거로 채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최강욱 피고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조 장관 사건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로 기소해 놨는데 그걸 왜 여기 와서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그거는 증거로 채택하는 건 잠시 보류해 주세요. 이렇게 재판부에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거는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놀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빠져나가려다가 이게 이제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냐면 본인은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업무방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만약에 여기서 본인이 이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이 두 건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해버리고 그걸 재판부가 인정을 한다면 업무 방해한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발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윤도한 소통수석을 얘기한 것이나 아니면 본인이 서면 진술한 것이나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방해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둘 중에 한 가지를 부인하니까 한 가지는 죄를 면하게 생겼는데 그럼 만약에 그 재판부가 인정한다면 인정 안 한다면 뭐 못 면하지만 죄를 면하게 생겼는데 그럼 한 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러려고 본인이 2018년 8월 달에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을 아마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죄를 덜기 위해서 두 건인데 한 건만 하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래서 검찰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증거로 채택해달라.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은 지금 기소한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2018년 8월 달에 그러니까 2017년 10월 달에 얘기한 인턴 증명서는 허위 인턴 증명서는 이 최강욱 씨가 로펌에서 변호사로서 발급을 해줬는데 2018년 8월 달 거는 최강욱 씨가 발급해 준 것이 아니고 2017년에 발급해 준 것을 그걸 가지고 뭐 직인이나 이런 걸 스캔을 떠서 기한을 늘리고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아까 제가 어마어마하게 늘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조를 했다. 그래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해서 기소한 내용은 업무방해가 아니고요. 사문서 위조입니다. 사문서 위조. 그러니까 첫 번째 인턴 증명서는 최강욱 변호사가 로펌에서 그건 실제 인턴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인턴 확인서를 끊어줬다 해서 최강욱 씨가 허위 인턴 확인서를 끊어서 대학원 이씨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인턴은 최강욱 씨가 한 게 아니고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첫 번째 발급받은 걸 가지고 스캔을 떠서 위조했다. 그래서 최강욱 씨한테는 업무방해, 대학원 이씨 업무방해, 조국 전 장관 부부한테는 사문서 위조, 혐의가 다릅니다. 근데 최강욱 씨는 지금 두 번째 부분을 혐의를 본인이 벗으려고 그건 난 아는 거 없다고 했더니 결국은 그러면 두 번째 거를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위조했다는 걸 최강욱 씨가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 그 두 번째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꼼짝없이 그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씨로는 자 조국 전 장관 부부한테 의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면책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면책을 받을 것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6월 2일 재판에서는 선택을 한 겁니다. 본인이 좀 빠져나가자 이렇게 선택을 한 건데 가만히 보니까 검찰이 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부부한테 이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본인이 딱 뒤집어 씌우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판단이 잘 안 되니까 일단 보류해달라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딜레마다 이거죠. 이게 딜레마다. 자 그러면 다음 재판은 뭐 7월달인가 있는 것으로 다음 달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여기서 최강욱 씨는 이 딜레마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그게 이제 주목되죠.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무슨 야쿠자마도 못한 의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6월 2일 날 그 최강욱 씨가 그 피고인으로서 거기서 했던 내용 이게 만약에 계속 그런 스탠스를 유지해 나간다면 진짜 의리를 배반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최강욱 씨의 오늘이 있는 것은 조국 전 장관 부부 아니면 오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객관적으로 팩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대학 선후배인데다가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그 집안 간의 재산 분할 그런 그 소송이 있을 때 거기에 변호인이 바로 최강욱 씨였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2017년 10월, 2018년 8월 요때 두 번에 걸쳐서 조국 정경심 부부의 아들에 대해서 허위 인턴 그러니까 첫 번째는 허위 인턴 확인 증명서를 끊어줬고 두 번째 거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위조했다 이건데 그 바로 다음 달 2018년 9월 달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됩니다. 이때 조국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가 최강욱 씨를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만들어줬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온갖 뭐 여러 가지 충성을 다하고 뭐 그런 발언을 하고 한 것 때문에 결국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대표까지 됐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정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열린민주당 대표로 사실상 만들어준 그 배경이 된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해서 자 이제 최강욱 의원이 최강욱 피고인이 이거를 배신할 것이냐 그래서 6월 2일 날 배신했는데 이게 배신 이미지가 씌워질 것 같으니까 잠깐 보류해 주세요 라고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해서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7월 달에 어떤 입장으로 정리를 할까 궁금해지시죠? 만약에 다시 아닙니다. 제가 8월 것도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하면 본인이 그 죄를 덮어쓰고 조국 전 장관 부부한테 의리를 지키는 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6월 2일 날 했던 대로 그거는 나는 모르는 바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한 번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의 서면 진술서 그 다음에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읽은 입장문 이거에 따라서 입장을 6월 2일 날 바꿨다가 7월 달에 다음 공판에서 다시 또 입장을 원위치 하는 오락가락 요렇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저도 자신할 수 없는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 아생연후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6월 2일 날 바꿨던 입장 그대로 밀고 나간다.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사문서 위조 혐의는 보다 더 명백해진다. 자, 최강욱 피고인이 어떤 입장을 정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